안녕하세요. 원희의 서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출판사는 RH 코리아, 저자는 너나위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너나위는 필명인데 너와 나를 위하여를 뜻합니다. 본명은 김병철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이자 세 식구의 가장, 총만 받던 대기업 직원이었으나 존경하던 선배가 회사의 권유로 퇴직한 후 회사는 결코 직원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불안한 미래와 자신의 노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우연히 읽은 투자서 한 권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 가난한 비평가가 아닌 풍족한 실천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책의 제목처럼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한 저자는 유튜브 신사임당 채널에 재테크 좀 아는 선배에 출연해 이 시대 집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의 고민에 진심 어린 조언과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수많은 팬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현재는 79만 구독자 월부TV를 진행하는 한편 49만 회원을 거느린 커뮤니티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그동안의 투자 경험을 담은 칼럼과 오프라인 강연으로 초보 투자자에게 유용한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목차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2장 당신과 돈이 가야 할 방향. 3장 평범한 직장인도 얻을 수 있는 성과. 4장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지식. 5장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투자 매뉴얼. 6장 당신의 돈그릇을 키우고 싶다면. 이 중에서 1장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1. 무관심 속에 썩어가는 당신의 돈. 대한민국은 경제체제로 자본주의를 택한 나라다. 그러니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삶을 영위해 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경제를 전혀 모르고 사는 것이 된다.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자본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교육을 통해서는 알 길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생존을 위해 반드시 들이마셔야 할 공기처럼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자본주의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본주의를 너무 모르고 있다. 나라고 달랐던 건 아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는 나 역시 자본주의에 대해 무지했다.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한 행위다. 그러므로 당신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와 재테크로 돈을 벌고자 한다면 상세한 투자처나 투자법을 알기보다 먼저 돈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것이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돈에 대해 알려면 당연히 자본주의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본격적으로 투자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큰 틀에서 자본주의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어려운 용어나 시시콜콜한 이론적 이야기는 최대한 단순화해 투자자로서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알아둬야 할 기초적인 개념부터 쉽게 설명하겠다. 당신의 돈을 갉아먹는 인플레이션.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흔히 물가 상승으로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이야말로 개인의 경제적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아니, 내 돈은 그대로 내 주머니와 통장 속에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1,000원 혹은 10,000원짜리 지폐로 할 수 있는 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이미 살면서 경험하지 않았는가? 물론 대개는 이런 현상을 두고 물가가 올랐다라고 말한다. 그렇다. 문제는 이 물가라는 것이 내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빨리 오르기 때문에 생활이 점점 더 여의치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또 어떤 흐름으로 인해 생기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행이 돈의 양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들을 기회가 좀처럼 없었던 사람들에겐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읽으며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자본주의의 중심에는 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자본주의의 상징인 은행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까? 이를 알기 위해 은행이 하는 일들을 생각해보자. 은행은 고객의 돈을 예금으로 받고 돈을 맞는 대가로 고객에게 예금 이자를 지급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은행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면 고객에게 예금 이자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객에게 돈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경비가 포함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 그러나 현실은 알고 있다시피 반대다. 실제로 개인은 은행에 돈을 맡긴 후 예금 이자를 받는다. 그동안 돈을 내는 것이 아닌 받아온 상황이라 의심하지 않았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다. 왜 그럴까? 은행이 좋은 곳이라서? 아니다. 은행이 우리가 맡긴 돈으로 무언가를 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 중 일부만 돈을 맡긴 우리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즉, 미천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홍길동부터 이순신까지 총 100명이 각각 10,000원씩 은행에 예금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은행의 금고엔 1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은행 금고엔 100만 원이 아닌 그보다 훨씬 적은 10만 원 혹은 20만 원만 있다. 이상하다. 우리는 그저 은행이 내 돈을 맡아 안전하게 보관해 주기를 원하는데 왜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일까? 100명으로부터 10,000원씩 돈을 받은 은행은 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건 바로 100명이 동시에 찾아와 예금을 인출하는 일은 없다는 것. 과거 몇 차례 벌어졌던 금융위기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고객이 돈을 예금한 시기가 제각각이듯 돈을 인출하려 하는 시점 또한 제각각인 것이다. 이를 통해 돈 100만 원을 그대로 금고에 넣어두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은행은 정말 예금액 중 일부만을 금고에 남겨두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 하나. 고객의 돈을 활용하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활용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출이다. 즉, 은행은 다른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출 이자에서 돈을 맡긴 고객에게 주는 예금 이자를 뺀 차액만큼 돈을 벌 수 있다. 은행 수익은 대출 이자 수입 마이너스 예금 이자 비용인 셈이다. 잘 생각해보라. 우리는 이미 은행의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높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은행이 창출하는 수익을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인플레이션의 이유가 숨어 있다. 앞의 사례에서처럼 은행이 고객의 돈을 활용해 돈을 버는 동안 시장에는 실제 돈의 양인 100만 원보다 더 많은 양의 돈이 생겨난다. 10,000원씩을 은행에 예금한 100명이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같은 날 돈을 찾으러 오지도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은행은 그중 80만 원을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줬다. 그렇다면 은행에 돈을 맡긴 100명의 예금액이 줄어드는가? 천만에. 그들의 통장엔 여전히 10,000원이란 금액이 찍혀 있는데 80만 원의 돈이 시장에 나와 돌아다닌다. 즉 실제 돈은 10,000원짜리 100장인 100만 원이지만 숫자로 존재하는 돈은 180만 원이 된다. 경제신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 통화량이 이 사례에서는 100만 원이 아닌 180만 원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통화량은 실제로 존재하는 돈보다 많다. 이렇게 돈의 양은 종이로 더 찍어내지 않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돈이 많아지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자본주의의 핵심은 은행이다. 은행이 없는 자본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은행의 밥줄인 이런 메커니즘이 반복되어야만 자본주의도 유지될 수 있다. 이 말은 나와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계속해서 통화량 증가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포털 검색창에 우리나라 통화량 증가 그래프라고 검색만 해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래, 우리나라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치자. 그런데 그것이 내 재산과 무슨 상관이 있지?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평소 경제에 관심이 있었다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을 쉽게 바꿔 말하면 그것이 흔해진다는 뜻이다.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건 이전에 비해 시장에 돈이 많아져 흔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즉, 통화량 증가는 돈이 흔해지고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이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예전과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만약 10년 전 한 개에 500원이던 사과가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1,000원이 되었다면 사람들은 흔히들 사과의 물가가 올랐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사과의 가치가 10년 전에 비해 2배 올라서 가격이 2배가 된 것일까? 아니다. 여전히 사과는 매년 일정한 수만큼 수확되고 좋아하는 사람의 수도 예전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이다. 가격이 오른 진짜 이유는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서다. 다시 말해 10년이 흐르는 동안 자본주의의 특성에 따라 돈의 양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 이제는 이전보다 많은 양의 돈을 줘야만 사과 한 개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신도 이미 느꼈겠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10년 전 짜장면 가격이나 20년 전의 버스비를 생각해보라. 모두 적지 않게 올랐다. 그렇다고 짜장면에 트러플이 들어가거나 버스의 이동 속도가 혁신적으로 빨라진 것도 아니다. 여기서 트러플은 서양의 값비싼 송로버섯을 말합니다. 변한 것은 하나뿐이다. 바로 돈의 가치. 그만큼 돈은 흔해졌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는 더욱 떨어질 게 틀림없다. 어떤가? 그런데도 인플레이션이 당신의 경제적인 삶과 무관한가? 만약 당신이 이런 변화에 무관심해 그저 당신의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1%에도 채 미치지 못한 이자에 만족하며 산다면 결국 당신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시간이 당신의 돈을 갉아먹을 테니 말이다.